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사 안 하고 인사 받기만 하고 다 저 뒤에 문 닫으시고. 자, 67점 평균이 67점 몇 나왔죠? 그래서 67점 몇 나오고 그다음에 100점 나오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도 2주차 100점 맞은 사람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데 어떻게간에 또 여러분들은 한번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한번 훑고 해서 그런지 역시 또 점수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100점 맞은 사람도 있고 어떻게간 하여튼 잘했고, 근데 뭐 항상 그렇지만 안 나오는 분들 이제 부지런히 해가지고 올리는 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 1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2회 1번 문제부터 봅니다. 다음 세목 중에서 목적세이면서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우리 목적세 암기 머리 글자를 따서 교교농 찌지어, 그래서 국세, 목적세, 교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찌지죠.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데 네 가지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중 목적세고요. 여기서는 목적세이면서 국세인 거니까 교교농 중에서 어떤 겁니까? 농어촌특별세예요. 그래서 3번 정답이고 요약집 7페이지 참조고, 2번 문제 봅니다. 2번은 요약집 12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12페이지 참조고, 다음 예시에 따른 지방세 기본법상 일반 가산금과 중가상금의 계산으로 옳은 것은 그러는데요.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고지세액이 100만 원이고 토지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9월 30일이고요. 실제 납부한 날이 2019년 2월 24일이에요. 12월 24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산금 구할 때 여러분 보세요. 가산금 구할 때 9월 30일이 납부기한이잖아요. 그러면 9월 30일, 자, 고지세액이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8월 1일이 되면 이렇게 8월 1일 써놓고 8월 1일이 되면 일반 가산금이요. 자, 일반 가산금 체납세액의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3%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 일반 가산금에 더해지는 가산금이 중가상금인데, 중가상금은 납부기한 지나서 한 달씩이요. 그러니까 10월 30일 하루만 딱 지나도 11월 1일이 되면 중가상금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0.75%. 그 다음에 또 납부기한 10월 30일에서 한 달, 11월 30일 딱 지나면 12월 1일이 되면 또 중가상금 1.2%고요. 0.75%고요. 그 다음에 또 11월 30일에서 한 달, 12월 31일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죠? 그러면 중가상금 요까지만 12월 24일 했으니까. 그러면 중가상금은 일반 가산금에 더해지는데 체납세액에다가 0.75%씩이죠.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씩. 그 다음에 1만 분의 75고, 중가상금은 보세요. 여기서 미납 월수를 곱하는데 하나, 둘, 2개월이잖아요. 그래서 2를 곱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 3%니까 3만 원이고 일반 가산금, 중가상금 100만 원에 0.75%니까 얼마예요? 7,500원이고 7,500원에 2니까 15,000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산금은 토탈에 45,000원 적용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 가산금, 중가상금 구하는 거. 포인트는 하여튼 일반 가산금은 고지세액 기준 납부기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한 달씩 여기서 이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12월 1일 이렇게 써놓고 여기서 미납 월수 곱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가산금을 조세에 포함한다고 그랬으면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시키잖아요. 가산세 20만 원 계산됐다.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금액이 100만 원이면 120만 원 내로 고지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가산세는 조세에 포함하는데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만약에 이때 10월 30일을 이거 딱 지나서 중가상금 계산할 때 가산금을 조세에 포함한다고 그랬으면 이때 103만 원에 0.75%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체납세액에다가 0.75% 곱하기 미납 월수 곱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 자, 2번이 정답이고 요약집 12페이지 참조고요. 3번 문제 봅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요약집 14에서 15페이지 참조고, 14에서 15페이지 참조고, 자,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 원칙적인 제척기간은, 자, 이거 몇 년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방세 제척기간 그러면 높이로 외웠어요. 10년, 7년, 5년에서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몇 년입니까? 7년이요. 그냥 무신고한 경우는 7년이죠.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인데 그냥 신고기한데 신고 제출하지 아니했다. 지방세 제척기간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두 번째로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경감받았다. 제척기간 사기쳤다 몇 년이면 10년입니다. 세 번째, 부담보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과세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척기간 몇 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 일반 국세는 10년, 7년, 5년인데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보 증여시 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죠. 그래서 15년, 15년, 10년. 리듬 타면서 높이로 외우면 되잖아요. 15년, 15년, 10년이요. 사기쳤다 몇 년이요? 15년. 그 다음에 무신고 몇 년입니까?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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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부담보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과세되는 소득세.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15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소멸시. 우리 1주차 때도 했습니다. 지방세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몇 년이다? 5년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척기금과 소멸시효 관련한 이런 내용들 1주차하고 2주차 이 정도 내용들을 보시면 뭐 깊게 나왔을 때 충분히 답을 골라낼 수 있을 것이고요. 4번 문제 봅니다. 4번 문제는 요약집 11에서 12페이지 3조고 11에서 12페이지 3조고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것도 이번 회차에서는 집중적으로 한번 2번 문제하고 4번 문제를 통해서 또 1주차 때도 살짝 봤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산세, 가산금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틀린 거 그랬는데 올해는 뭐 또 가산세, 가산금 잘 보라고 그랬고요. 제가 1번 납세무자가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 신고한 경우에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에 자, 그러니까 우리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인데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가산세 20, 그 다음에 과소신고하면 10%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단순 암기식 문제니까 요거 10%라는 거 맞춰야 되는데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이죠. 과소신고 가산세.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인하지 않은 거니까. 근데 다만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라는 걸 줘야 돼요. 그래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지 이게 산출세액의 10%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산출세액의 10% 그럼 틀려요. 그 다음에 또 신고 금액의 10% 이래도 틀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납부세액과 산출세액은 다른 거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게 산출세이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같은 게 있으면 빼요. 그러면 감면세액을 빼면 그게 뭐냐면 납부세액이에요. 그러니까 납부세액과 산출세액이 감면이 없을 때는 같을 수 있지만 감면세액이 있으면 다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10%도 아니고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라는 거 주의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 문제 봅니다. 2번 질문. 가산세는 해당 무가 규정된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하며 이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산세도 조세에 포함시킨다.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하며 해당 지방세를 감면할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금을 감면해 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3번 사기나 그 밖에 부정행위로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 부정무신고 가산세는 자 무신고 납부세액의 부정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예요? 40%입니다. 무신고 납부세액이 40%. 그 다음에 4번 체납된 지방세 중가상금을 일반가상금에 더해서 징수하는 기간 몇 개월이요? 끝까지 버티면 60개월 초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상금은 이렇게 공부했어요. 우리가 계산하는 거 이제 연습했고요. 또 그 다음에 가상금 보면 가상금은 일반 가상금과 중가상금으로 학자들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일반 가상금은 고지세액 기준 납부기한 여기 봤다시피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에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안 내면 중가상금 요거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몇 프로씩 올해 개정이 돼가지고 0.75% 1만 분의 75 올해 개정세법 1만 분의 75 0.75%씩 끝까지 버티면 60개월에 한해서 중과상금 5년이죠. 그러니까 중과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45%까지 적용될 수 있고 자 가상금 일반 가상금 합치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40 몇 프로? 8%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했어요.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인데,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인데,
고지세 기재는 납부기한 지났는데 한 5년이 지났어요. 따져보니까. 그랬을 때 일반 가산과 중과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고지세 기재된 체납세액이 1,000만 원이고요. 고지세액이. 고지세 기재된 납부기한이 몇 년 몇 월 며칠 나왔는데 따져보니까 실제 납부한 날이 5년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은 일반 가산과 중과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480만 원.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 최대 480만 원까지 가산금 묻힐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지방세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부, 미달 납부한 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될 수 있다 그랬어요? 75% 한돈에서 적용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1주차 때 나왔는데 최대 75% 한돈에서. 자, 이거하고 또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5번 지문. 체납된 납세고지세별 지방세액이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과상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국세는 얼마? 100만 원 미만일 때. 국세는 100만 원. 그러니까 지방세는 딱 체납한 세액이 30만 원이면 중과상금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미만은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상부터, 30만 원 이상부터, 국세는 100만 원 이상부터 중과상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 요약식 17에서 18페이지 참조고요. 17에서 18페이지 참조고, 동일 1주차 때 기한후 신고, 수송신고 나왔고, 요번에 2주차 요 정도 하면 이제 기한후 신고나 수송신고에서 문제 나왔을 때 다 대처할 수 있으리라 믿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 내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한해서 기한후 신고할 수 있다. 그렇죠? 기한후 신고는 신고 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기한후 신고고, 5번 지문 수송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하는 게, 적게 신고했다고 하는 게 수송 신고고요. 2번 기한후 신고는 지자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분과 세,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한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1개월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정 통지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3번이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지난날부터 1개월 내 기한후 신고에 따르면 과소신고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어요? 아유, 요거 강조드렸잖아요. 무신고가산세.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무신고가산세 50%를 경감하는 거지 숫자만 신경 쓰고. 그래서 요 5번 문제를 다른 데 보면 2번 문제 정답률이 한 35%, 40%, 35% 뭐 정도 되고, 5번 지문에 대한 또 정답률이 한 30% 미만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데 왜 틀렸냐? 요 3번, 이거 숫자만 신경 쓰느라고. 자, 1개월에 기한을 신고했다. 그러면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요?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에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요? 20% 감면, 20% 감면. 이렇게 해서 요거 무신고가산세 감면입니다. 수정신고가 신고기한 내 신고했는데 과소신고한 자가 수정신고하는 거니까, 수정신고가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 자, 6개월 초과 1년 내 수정신고하면 20% 감면. 1년 초과 2년 내 수정신고하면 몇 프로? 10%. 그래서 50, 20, 10% 이렇게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고, 기한후 신고는 뭐? 무신고가산세. 이런 것도 이제 틀리면서 눈이 이제 다음에는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하는 연습을 하시고. 3번 틀렸고, 4번 기한후 신고는 납세의무를 확정한 효력이 없으므로. 그렇습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원칙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세액 확정 권한은 과세권자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납세의무자가 뒤늦게 기한을 신고한다고 해도 납세의무 확정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자체장이 기한후 신고로부터 몇 개월이요? 3개월 내 지방세 과분과 세액을 결정하고, 요 뒷동네가 올해 추가됐어요. 신고인에게 뭐 한다? 통지해야 한다. 이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2019년 됐습니다. 넘어가시면 6번 문제로 갑니다, 여러분. 6번 문제로. 자, 6번 문제는 요약집 23에서 24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23에서 24페이지 참조고,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정답은 구하기 쉬웠다 할지라도 나와 있는 지문들을 다 익혀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에 외국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임차 수입하는 경우에 누가 납세의무자? 수입하는 자입니다. 수입하는 자. 대여시설 이용자 이렇게 바꿔낼 수 있는데 아닙니다. 대여시설 이용자가 아니라 수입하는 자. 2번 선박차량 기장 및 종류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이 가액의 증가를 취겠다 의지하죠? 간주취득이요. 맞습니다. 취득한 것으로 보고.
3번. 그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되고요. 3번. 증여세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 증의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뭐로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가 부담보 증여는 계속 이론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하거나 또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시가 5억 상당 주택을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증여자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 내들 세금관계를 양도세와 취득세로 묶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3억 부분은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취득하는 사 입장에서 보면 그 증여자한테 증여자 갚아야 돈 3억 원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서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채무액 상당액은 뭐로요? 유상 취득한 것을 봅니다. 유상 취득한 거로 보고. 근데 동그라미 4번을 주의하셔야죠. 이게 이제 재작년 개정세법인데 시험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 3회 재작년에 개정된 것 3의 경우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 대가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본다. 우리 채무액 상당액의 원칙은 유상 취득을 보는데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는 이 3억 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도 요거 원칙은 뭐로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대가 입증이 되면 공매, 경매 등등 대가 입증이 되면 뭐로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등등.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채무액 상당액 원칙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 증여일 때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원칙 다만 대가 입증되면 뭐로?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시가 5억 상당 토지 증여했죠? 갚아야 하는 돈 3억 원 뺀 나머지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뭐로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제가 이거 부담보 증여를 다시 한번 쭉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수강생들이 됐어요 이제 막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설명하면 5분이죠? 그래서 5분 늦게 가니까 수강생들이 내 설명할까 했더니 저 상당수 분들이 이게 됐다는 식으로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하는데 이 가운데는 또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해당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요거 잘 여러분들 채무인수액 이외자산 부분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채무인수액 이외자산은 유상취득으로 봐요? 무상취득으로 봐요? 무상취득으로 보고 공짜로 받았으니까 채무인수액 이외자산은 무상취득으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보 증여 꼭 잘 이해하시고 3번과 4번 지문 다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를 수 있었어야 되는데 5번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누가 납세문자 되냐? 주된 상속자입니까? 아니고 상속인 각자예요.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가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취득물건 가로 안에 지분을 취득할 때는 그 지분에 해당한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상속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지 주된 상속자다. 재산세는 헷갈리라고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속인 각자고요. 그래서 5번 정답. 7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요. 20분 됐으니까 목운동 한번 하시고 그럼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 돌리시고요. 요새 굉장히 질문을 많이 타사에서 그 인강 수강생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요새 질문 엄청 많이 올라오는데 학습에 관한 질문도 많이 올라오지만 천차만별입니다. 아주 그냥 지금 기본서 보고 있으면서 기본서 질문하는 분도 있고 문제집 보고 있으면서 이제 인강 수강생들 중에 이제 문제집 기본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문제집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문제집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마무리 과정 지금 우리 이제 이거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특강한 거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질문 다양합니다. 근데 기초적인 아주 그냥 기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 질문을 어떨 때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나와야 되는 질문들을 해야 되는데 답답한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담배 한 대 안 피고 올 수가 없어요. 그거 보면은 혈압이 올라가지고 잠시 담배 한 대 피고 가가지고
야,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막 이런 질문, 이런 거 궁금해하고 있으면 이런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담배 한 대 피워가지고 저 답글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답글은 주로 이제 그 밤에 이제 제가 그 잠자기 전에 늦게 하는데 하여튼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받는 질문이 학습에 관한 이런 질문 빼놓고 마무리 어떻게 되냐요? 뭐 이걸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요약집을 봐야 되나요? 기본서를 봐야 되나 묻는 분들이 계신데 당연히 뭘 봐야 돼요? 요약집을 봐야지. 단권화된 가급적이면 얇고 자기가 손때가 제일 많이 묻은 그 이론서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서는 그래야 되는데 특히 2차 같은 것은 뭐 일단 요약집으로 돌리는 게 제일 좋고 단권화해서 하시는 게 단권화된 걸 쭉 이렇게 훑어봐야 되니까 시험장 가기 전에 그래서 그게 제일 좋고 시험장 가기 전에 제일 마무리는 시험장 가기 전에 맨 마무리는 이렇게 요약집 같은 이런 거로 이론을 한번 쭉 빠르게 눈으로 한번 전체적인 스킵을 하는 게 좋지 막 그 문제 틀린 부분 어떤 그 틀린 부분에 어떤 그 디테일한 그런 거에 막 빠져가지고 그런 것만 보다가 가는 것보다는 그러면 찍어서 공부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거 딱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이게 또 헷갈려 응용력이. 그러니까 전체 뭐 이런 것들을 요약집이나 이런 것들을 시험장 하기 일주일 전에는 쭉 한번 읽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체계를 쭉 한번 그 중요 표시된 거 자기가 눈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쭉 읽고 그냥 정독하면서 빠르게 쭉 읽고 전체적인 아웃라인 잡고 시험장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건데 암기 안 되는 것만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그 페이퍼 뭐 산책하면서 아니면 시험장 그 가서 아침에 볼 거 이제 한두 장 정도 이렇게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그거 좀 보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론은. 그래서 제일 이런 걸 정리하는 게 좋고 또 이것도 많다고요. 이것도 어렵다고 많다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거만 보면 되나요? 아니면 또 어떤 수강생은 그것도 많다고 했죠? 그 백선 문제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고 그냥 시험장 가려고 그것만 보고 시험장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여기 우리 백선 안 했구나. 문제 100문제 뽑은 게 있는데 그 100문제만 보고 가면 되나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가 조금 그러니까 다른 강좌를 들었다 그러면 백선 문제를 보고 정리하고 뭐 여러분 같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걸 막 보고 가도 뭐 여러분들이 세법 10문제는 뭐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을 건데 근데 이제 어떤간에 막 그런 거를 막 질문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요새. 하여튼 제일 저기 한 거는 그냥 과정 쭉 따라서 그냥 동영이면 동영 뭐 이런 것들 그냥 과정을 쭉 마무리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렇게 쭉 마무리 과정을 다 듣고 이렇게 시험장 가야지. 하여튼 그것도 많다고 그냥 하나만 하고 뭐 그냥 추천해 달라는 거죠. 하나만 두고 가려는 분들이 많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또 막판에 하여튼 끝까지 하여튼 또 여러분들도 실망하지 말고 하여튼 점수 모의고사 안 나와도 여기 잘 나오는 분들 항상 적어야지만 자만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분들 실망할 것도 아니고 시험은 막판에 얼마나 집중력 있게 자기가 보고 효율적으로 보고 가느냐가 당락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되고 제가 예전에 어떤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무슨 사회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갔더니 강사분 있잖아요. 뭐 이런 거예요. 뭐 어떤 걸 하냐면 때로는 자기 자신을 좀 위로해주고 자기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본인 이름도 한번 본인 스스로 좀 불러보고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자기를 껴안는 이런 제스처를 하면서 이렇게 안으면서 눈 감고 이렇게 안으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쪽팔려가지고 안 했어요, 나는. 다른 분들 막 하시는데 나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딴짓하고 있었거든요. 막 딴짓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제가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강의 일정이 제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2, 3일만 강의하고서도 일주일에 한 2, 3일만 며칠만 강의하고서도 제가 보는 곳에 하여튼 몇 배를 더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락에 강의하잖아요. 보통 오늘은 좀 일찍 끝나지만 보통 아침에 나오면 밤 늦게 집에 도착하면 11시, 12시, 11시 반, 12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씻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자는 게 아니라 일할 게 계속 답글 같은 거 달아줘야죠. 또 일 원고 작업 같은 것도 또 해야죠.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 굉장히 힘들고 그런 날 있잖아요. 제가 문득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사람이 했던 그게. 그래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내가 기대가지고 제 서주방에서 있죠. 그 의자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손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그게 떠올라가지고 나를 끌어안고 있죠.
그 하라는 대로 해봤어요. 성수야, 하여튼 고생이 많다. 하여튼 그러면서 힘들더라도 좀만 버티자. 그래서 그러면 요번 뭐 좀만 버티면 시즌만 끝나면 또 좀 쉴 수 있으니까 좀 더 힘내고 하여튼 힘내자. 이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 이름을 부르니까 있죠. 그냥 뜨거운 것이 울컥하면서 그냥 갑자기 있잖아요. 그냥 왠지 서럽고 그냥 막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힘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막바지가 이제 제일 힘들 때 제일 불안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것도 했다가 이거 하고 있으면 이게 다른 과목이 불안하고 그래서 막 이거 했다가 아이고 이거 불안하니까 세법 공부하고 있으면 내가 세법을 좀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막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심리적으로 항상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럴 텐데 하여튼 힘들더라도 가끔씩은 또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이름을 부르면서 위로하고 하여튼 힘내자, 파이팅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얼마 남았죠? 한 며칠? 32일? 아이고 32일이면 뭐 하여튼 뭐 30일이면 제 경험에 의하면 32일이면 거의 밥 먹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 좀 빼놓고는 거의 공부만 할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도 버텨낼 수 있는 시간이니까 하여튼 힘내시면서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7번 문제 보니까요. 저 6번 문제 보니까요. 7번이구나, 7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랬네. 1번. 요약집 38페이지 참조고. 취득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자, 그러면 해당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랬습니다. OX요. X죠, 여러분들? 우리 납세지 불분명하다 그러면 제가 등록면허세하고 비교해가지고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납세지 불분명하다 그러면 자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면 어디입니까 여러분? 취득세는 어디야? 취득 물건 소재지요. 취득 물건 소재지. 이 취득 물건 소재지라는 게 사실은 뭐 여러분한테 이게 이제 정확한 의미가 어떤 거냐 그런 거를 일부러 뭐 설명하지 않고 그랬는데 그 취득 물건 소재가 뭐냐면요. 왜냐면 부동산은 그냥 부동산 소재지인데 납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과점주주가 예를 들자면 주식을 취득했을 때 그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비상장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보잖아요. 근데 그 비상장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서울에도 있고 광명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 취득세 납세지는 어디로 할 거냐? 어디다 취득세를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납세지 불분명하면 어디에요? 취득 물건 소재지요. 그 비상장 법인 본점 소재지나 뭐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취득세는 어디다 낸다고요? 그 취득한 물건 소재지요. 그 비상장 법인이 서울에 부동산 갖고 있는 거는 서울에, 뭐 경기도에 있는 건 경기도에, 제주도에 있는 건 제주도에 이렇게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면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등록면허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한다? 등록관청 소재지. 그래서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 서로 이거 뒤바꿔내는 거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1번 이거 뒤바꿔냈잖아요. 납세지 불명하니까 취득세는 어디다? 취득 물건 소재지. 2번이요. 요약집 31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31페이지 참조고,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는 그 전체 가액을 과세표현해서 각각 세율을 정한다는데, 공유물이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취득자들 지분이 있고, 그 취득할 때 그 지분가액이요. 공유자들은 취득할 때 지분이 있고, 그 취득할 때 취득 지분가액 있죠? 취득 지분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각각 세율 정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액이 아니라 뭐, 그 취득 지분가액. 공유자들의 그 취득할 때 그 취득 지분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각각의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전체 가액 X입니다. 3번 보시면,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편액이 얼마요? 얼마? 3억 원 초과하는 선박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하면서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고가 주택 이거 다 세목별로 비교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시가 편액 얼마? 3억 원 초과하는 선박이고. 4번 유상승계 취득으로서 그 계약상 장부들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를 취득일로 본다. 자, 계약상 장부들이 명시 안 됐다 그러면 언제예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래서 이거 등기를 틀렸습니다.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원칙 계약상 장부질 명시 안 돼서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어느 때? 사실상 잔금지일.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러면 언제고? 등기일이고 요거.
5번입니다. 5번은 요약집 24페이지 참조고 마음 착한 삼형제 스토리죠, 여러분들. 그래서 상속개시 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 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하는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예요. 형님, 자, 상속재산 분할됐다가 공평하게 삼형제가 나눴다가 형님들이 막내한테 좀씩 더 주죠? 그랬을 때 그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 초과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요거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근데 이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 한내, 상속개시에 속한다 말일부터 6개월 내에 그 신고 납부기 한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여기에 올해 이제 추가됐어요. 올해 개정세법인데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요. 그러니까 재분할에 의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 한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 등기까지 마쳐야 돼요. 마친 경우에는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때 마음 착한 큰형님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올해 개정된, 좀 표현이 바뀌었죠. 이거 요건이.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니까 꼭 숙지해서 이거. 아직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5번 꼭 잘 알아둡니다. 5번이 옳습니다. 그래서 바꾼다 그러면 뻔하지 뭐.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또 상속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뒷동네. 이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에 의한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에도 이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꾸겠죠? 8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요. 요 8번 문제도 의외로 좀 많이들 틀렸어요. 요약집 27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27페이지 참조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화한다. 국수공판법 부아싸 사실상 취득가격, 이거는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그렇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가격인데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편액이 왔으면 되죠.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편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거나. 자, 그리고 국수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 가격인데, 다만 이 사실상 취득 가격에서 제외되는 경우요. 이 사실상 취득 가격에서, 사실상 취득 가격에서 제외되는 경우요. 제외되는 경우. 자, 제외되는 경우, 사실상 추가해서 제외되는 경우, 자, 제외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예요? 무상취득이요. 예?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아싸 사실상 취득 가격이지, 시가편에 관계없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 빵원이니까 빵 곱하기 써는 빵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상취득은 사실상 추가해서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 그래서 무상취득은 결국은 원칙은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편액으로 한다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예외적으로 시가편액으로 한다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판례나 예규에서는 무상취득은, 상속 중에도 무상취득은 시가편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 알아두시죠. 하여튼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예요? 예?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 다 했는데, 이거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하면서도 하고, 어떤 거예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취득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도, 요것도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부당하게 계산되는데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도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 자, 무상취득과 부당해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된다. 그 다음에 그 1번 글에서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합니다. 정답이고요. 2번 봅니다. 건축물, 건축,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항상 뭐라고 읽는다? 네? 이렇게 써 있어 뭐라고 읽는다? 증축. 자, 증축한 경우, 건축물 증축한 경우 그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간주취득, 의제취득은 뭘 과세표준해요? 증가한 가액이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도 이거 정리가 돼 있는데, 어떤 게 정리가 돼 있냐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어떤 게 정리가 돼 있냐면요, 이거 보세요. 이런 게 정리가 돼 있었는데, 건축물 건축했을 때 우리 한번 비교해 봅니다. 건축물 건축했을 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신축과 재축은 있잖아요. 신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이잖아요. 이렇게 원시 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였어요?
원시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가 됐냐고요. 원시 취득의 과세 표준은 뭐였어요? 네? 자, 건축에 소요된 비용, 건축비고, 건축에 소요된 비용이고, 이때 세율은 어떤 세율 정했어요? 취득세 세율? 지금 취득세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세율 어떤 세율 정했어요? 원시 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적용하냐고. 원팔. 진짜. 그래서 원팔이니까 몇 프로? 2.8% 여러분 적용하잖아요. 원시 취득. 자, 신축, 재축은.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물 증축하거나 건축법상 증축이나 지방세법상 개수의 경우, 증축이나 개수의 경우에는 가액이 증가했을 때이고, 취득했다 의지하죠. 증축이나 건축, 그래서 간주 취득. 먼저 증축이나 개수는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의지하잖아요.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이요. 의제 취득, 간주 취득. 자,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간주 취득의 경우에 이때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에서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고 세율은 여러분 어떤 세율 정했습니까? 네? 그렇지. 간주 취득이니까 어떤 세율?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 적용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증축이나 개수, 간주 취득에서 여러분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세율 정했냐면 이때는 어떤 세율 정했어요? 이때는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시 취득이 아닌데잖아요.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보아서 어떤 세율? 2.8% 취득세 세율을 정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증축, 개수의 경우하고 신축, 재축의 경우에 이거를 좀 비교해서 다시 한번 알아둡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건축물, 요거 신축, 재축 제외하니까 건축이니까 증축 등을 말하는 거고, 자, 이런 경우에는 과세표는 뭐가 된다?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한다. 3번입니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인데 매배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가 포인트라고 그랬죠? 연부 취득은 연부금액인데 매배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지 계약상 지급되는 금액 아니죠? 또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을 포함하고요. 4번입니다. 토지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 등의 시가 편익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포인트는 면적 비율로 나눈 금액을 이름 틀려요. 면적 비율 아닌 것보다 시가 편익비율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바꾸면 여기를 바꾸는 거예요. 5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규정에 따른 신고 제초에 검증받은 취득이요. 국수 공판법 부 객관적인 취득이죠, 이거. 그러니까 뭘 과세표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서 비교했었지만 다만 취득 시기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검증받은 취득이요. 객관성 있지만 취득 시기 유상 취득 어느 때 취득 실현한다? 계약상 자금질이에요, 사실상 자금질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검증받은 취득도 개인간 거래 유상 취득의 경우 자 객관성 있지만 헷갈린다고 취득 시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질이에요. 사실상 잔금질 아니라는 거 주의하고. 근데 과세 표준에서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하고요. 자 9번 문제 봅니다. 9번은 요약집 31페이지 참조고 취득세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우리 상속으로 취득했다. 남기 어떻게 해요? 상 3, 8. 농지니까 상 3, 2.3. 그 다음에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자의 무상취득. 자, 무상취득 남비 어떻게 했어요? 무독립 8, 1호. 비영리 사업자면 무독립 8. 여긴 비영리 사업자 아니라고 했으니까 무독립 8, 1호. 3.5%. 총유물 분할,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같이 가져 얘네들 0,3씩 해드립니다. 0, 3, 2.3. 4번이요. 건축물 개소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증가된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금방 말씀드렸죠? 원시 취득, 면적 증가할 때 거청치나 개수로 자 면적 증가하는 개수의 경우는 면적 증가가 있다면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뭐 18, 2.8%입니다. 이거 2.8%. 그래서 1,000분의 20 틀렸죠? 1,000분의 28이 돼야 됩니다. 원시 취득으로 봐서요.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으로 봐서 18, 2.8%예요.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그래서 같이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원시축이 아닌데도 이런 경우. 4번 정답. 5번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1주차 때도 나왔었어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리고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세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몇 프로? 4%. 그래서 잔머리 공격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맞습니다. 4번 정답이고 10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32에서 33페이지 참조고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단 취득물건은 중과 대상이 아니다.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1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이 정하는 일가구 일택 및 부속토지 취득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아버지 그거죠? 그러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 우리 집이니까 옛날 취득세 과세 안 되는데 등기는 아버지 내 명의로 공짜로 안 해주는 거죠. 등기 비용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세율에서 취득세 통합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2%를 뺀 세율을 적용해요. 그럼 뭐만 남아요? 등기 비용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상속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어린 시절돌이 논밭, 직금돌이 논밭, 아버지 이것도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고 2번 합의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자, 요거 공유물 합의물 분할. 합의물 분할이 작년에 추가됐어요. 그래서 공유물이나 합의물 분할로 인한 취득이요.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았을 때 자기 거 자기가 나눠가진 자기 몫을 나눠가진 거니까 자기 지분만큼은 그러니까 형식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고 3번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목조나 졸업식 건축물 번쩍 들어서 동일 내진에서 옮겼어요. 소유자 변동 없죠? 네, 등기는 공짜로 안 해주고요. 그래서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건축물의 가액을 물론 초과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단서 잘 봐야 되고요. 1억이었는데 1억 2천이 됐다 옮겼더니 그러면 초과한 부분은 표준세를 적용하니까. 4번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 부부가 혼인후에 용서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재산인데 내 목 내가 찾아갔으니까 형식적 취득. 등기 공짜로 안 해주고요. 5번입니다.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상대하는 토지로서 지적공상 지목이 묘진 토지요. 우리 지목이 묘진 토지는 여러 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뭐 한다? 비과세한다. 등록면허세는 비과세고요. 그리고 우리 간주취득 등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제가 지난 1주차 때 정리해드렸습니다. 말로 갖고 넘어갈게요. 저를 보세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거 올해 제목은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나온다 그러면 여기 세율 특례에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거 간주취득의 경우 4가지. 건축물 개수로 가해야 증가, 면적 증가 제외하고 개수로 가해야 증가, 차량 개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해야 증가, 또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해야 증가, 과점주주의 주식주 같은 간주취득 4가지.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나왔던 레저시설, 레저시설, 골프연습장,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 취득했을 때,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했을 때, 또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땐 비과세인데 1년을 초과하면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경우에 더 있지만 이 정도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되는 거 딱 기억합니다. 대표적으로 간주취득 등의 경우와 함께 이런 거 지목이 묘진 토지 이런 거. 11번입니다. 요약집 41에서 42페이지 참조고요.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표현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개인 간에 돈 빌려온 동창들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 취득 등기는 공짜로 내주고 어떤 세율?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이잖아요. 이거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입니다. 형식적 취득으로서. 근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환매권 행사는 이거예요.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법령 규정에 의한 환매권 행사. 자, 전시 사변의 사유가 발생해서 국가에서 내 부동산을 징발해가면서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라 보상금 주고 환매권 주고 가져갔다가 전시 사변의 사유가 정리해서 연락 오잖아요. 환매권 행사로. 이거 왔다 갔다 한 거 내 의지와 상관없기 때문에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환매권 행사. 이건 뭐하고? 비과세인데. 그런데 개인 간의 환매 등기를 펴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는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로요. 2번이요. 임시행장 등 임시건축물 취득으로서 고불확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 임시건축물 이 좌우지간 임시건축물은 원래 존속기간 1년 이내면 비과세, 1년 초과하면 과세인데 다만 여기서는 볼 거 없이 과세입니다. 왜 그래요? 고불확장. 하여튼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나왔다.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3번이요. 주택법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공동주택의 개수요.
이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인데 단독주택 아니고, 근데 가로를 잘 보라고 했어요. 이 건축법 규정에 따른 이 대수선 있잖아요. 이거 포함 제외를 꼭 확인합니다. 공동주택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수선 제외되어 있고,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중 취득 당시 가액이 시가값이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한 개수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한다? 비과세입니다, 이거. 3번. 그래서 정답이고요. 4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부 체납을 조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기부 체납 대상물의 반대급부로 기부 체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았다. 여러분, 국가시자체, 시자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순수한 기부 체납 약속을 안 지킨다거나 이렇게 반대급부가 있다거나 기부 인테이크라는가, 기부만 해야 되는데 기부 인테이크가 된다거나 반대급부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5번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의 과세는 외국 정부 취득.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이거 과세니까 우리도 과세입니다. 12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자,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이네요.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 건축물 취득을 1건의 토지 건축물 취득으로 간주해서 면세점 규정을 적용한다. 우리 취득세는 면세점, 취득가격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취득가격이 딱 50만 원일 때 과세하지 않는데 이 규정만 있고 만약에 여기 동그라미 1번 같은 규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계약서를 한 이만큼 쓴다고 그랬죠? 50만 원씩 나눠가지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50만 원씩 계속 나눠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1필의 토지 또는 1구 건축물 취득인데, 만약에 이 규정이 없다 그러면 1번 규정만 있고, 그럼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1번 지문 규정 같은 규정이 없고, 취득가 50만 원 이하 과세를 써야 한다. 이 규정만 있으면, 요만큼 취득해서 50만 원. 취득 후 1년 내 인접한 토지 건축물 또 취득하죠. 그래가지고 여기 취득해가지고 48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야금야금 50만 원어치씩만 계약서 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건축물 취득 후 1년 내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하면 이걸 전후에 취득을 1필에 또는 1구 건축물 취득으로 간주해서 면세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취득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례 같으면 148만 원 취득세 과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옳은 지문으로 한번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고요. 2번입니다. 법정 기한 내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엔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여기가 포인트죠. 올해 개정이 된 2019년 개정세법 등기등록관세법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게 등기하기 전까지였다가 시행령 내용을 갖고 와가지고 구체화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입니다. 1주차 때 나왔잖아요. 등기한 후 뭐 30일 내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땡이에요.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데 다만 그 기간 내에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기 등록관세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취득세 내고 등록관세 오라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꼭 알아두시고 2019년 개정세법. 3번이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대상이 됐다. 아유, 추가 신고 납부 기한 또 나왔네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취득 후 등록 후 중과 대상이 됐다. 그러면 중과세이 된 날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이요? 60일이네요.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 징수에 신고 납부에 신고 납부요. 요거 딱 확인합니다. 60일 가산세 제외 신고 납부요. 추가 신고 납부 나오면. 4번입니다. 요약집 40페이지 참조고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 10%입니다. 단순 암기식 문제. 100분의 10%예요. 4번 틀렸고 정답. 5번 등기등록을 필요하지 않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거,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근데 단 회원권은 제외입니다. 골프연구 같은 회원권 애들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 80% 중과산세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간주 취득의 경우,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분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도세 및 구세에 해당한다. 그렇죠? 도구고. 임차권 설정등기 등록면허세 납세자는 임차인이다. 설정등기는 누구라고요? 권자. 자, 설정등기 권자입니다.
자, 임차권자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다. 맞죠, 여러분들? 예. 2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이 그 밖의 등기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세율을 정한다. 그 밖의 등기가 말소 등기, 변경 등기고 그 세율이 건당 6,000원이니까 이 말은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 6,000원 납부하게 한다는 얘기고. 4번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그래서 요거는 뭐 바꿔서 나온 적은 없고 옳은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같은 거 얘기 들었어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 경우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는데 채권 최고액 있잖아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채권 최고액을 과세하게 됩니다. 이런 거 한번 보시고. 5번입니다. 요약집 45페이지 참조고. 등기 당시 자산 재평가의 사유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것이 법인장부에서 입증될 때 과세표는 뭐로 한다? 재평가 전의 금액입니까? 아니고 재평가 후에 뭐 변경된 가액. 재평가 후에 변경된 가액이죠.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에서 1억 2천이 되면 뭐 1억 2천. 변경된 가액입니다. 그래서 5번 X고 변경된 가액이고. 그 다음에 14번인데 시간이 됐네요. 일단 쉬었다가 이어서 1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